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87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5대 1대 2. 예, 기각, 각하, 인용.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에서 입장이 일부 갈리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기각 의견으로, 다수 의견이 기각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 소추 사유는 총 5개였는데요. 이제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에 이제 공모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된 탄핵 소추 사유로 이제 삼아서 심리가 되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이제 자기 의무, 구체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률 위반에는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이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당시 뭐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나 동기로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어떤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논란이라든지 어떤 여야 간의 의견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이제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비상계엄에 이제 묵인하거나 이제 공모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기에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던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각하도 이제 2명의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청구를 한 건데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달라고 청구하는데 각하라는 얘기가 형식적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당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상 보면 대통령을 이제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이제 200석 이상이 요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151석이면 이제 탄핵이 의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냐, 151석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당시 이제 국회에서는 151석, 즉 그 국무총리의 신분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151석이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 의견은 신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51석으로 의결한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두 분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된다. 즉 대통령에 준해서 200석의 의결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의 각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리가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이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6명의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총리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의 판례로 이제 남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법 위반은 맞는데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를 파면을 할 때 가장 결정하는 큰 기준, 그 부분을 유지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서 계엄의 적법성 문제를 좀 따져봐서,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어떤 불법이었다, 아니다, 합헌이었다. 이 부분을 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서 미리 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제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그 결정문의 문구를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이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부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헌재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만약에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예. 이제 거기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은 제가 이해하는 게 네네.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박시영 변호사께서 생각하실 때는 만약에 개헌이 합헌이나 정당한 행사였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계엄의 그 부분에 대한 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판단조차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 다만 이제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재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일치된 의견으로서 보기에는 적어도 그 비상계엄의 어떤 적법성 내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이 절차에 뭐 공모하였다거나 이제 가담하였다거나 이제 적극적으로 묵인하였다거나 하는 이제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문구를 두고 뭐 비상계엄의 어떤 적법성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는 적어도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만 뭐 그게 다수 의견일지 이제 소수 의견일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심판 결정을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위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는 이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